안녕하십니까. 맛깔참죽 이상화입니다. 오늘은 장수 죽집 창업 노하우 동영상 첫 번째 편으로 죽집 창업 지금 해도 될까? 지금 하면 어떨까? 혹시 늦은 건 아닐까? 창업 아이템으로서 죽 전문점을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지금 죽집 창업 관심 있나요? 혹시 주변에 죽집들 많이 보이던데, 그런데 죽집 창업이 어떨지 잘 모르겠다고요? 죽 누가 먹지? 나는 평소에 죽을 잘 안 먹는데 죽집 차리면 과연 장사가 잘 될까? 곳곳에 죽집이 많이 보이던데 반짝 뜨다 사라지는 유행 아이템은 아닐까? 아니면 또 너무 늦은 건 아닐까?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죽집을 차리면 얼마나 팔고 얼마나 남을지 그 수익성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? 죽집은 겉보이기에 깔끔하고 편해 보입니다. 근데 혹시 어려운 점이나 유의할 것은 없는지, 아직은 죽집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죽집이 어떤 아이템이고 내가 해볼 만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창업 아이템으로 죽 전문점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시간입니다. 죽집 창업이 물론 모든 창업자에게 맞는 창업은 아닙니다. 나에게 맞는 아이템인지 내가 해볼 만한 창업인지 살펴보시고 시작하시면 낭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? 먼저 죽집 창업 전, 창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창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10명 창업하면 3년 안에 5명이 실패하는 이 현실. 무조건 창업하면 안 되겠죠. 서두르서도 안 되겠죠. 그만큼 창업은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. 창업이 뭘까요? 창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하는 것입니다. 즉, 내 일자리가 없으니 내가 직장, 음식점을 만들어 나를 고용해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. 내 노동력의 가치가 약해지다 보니 고용되지 못해서 내 돈, 창업 자금을 들여 나를 고용하여 매월 수익으로 월급을 타가는 것입니다. 창업은 바로 내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. 그래서 창업은 대박보다는 안정적인 창업이 우선입니다. 창업은 한 판의 승부라기보다 한 걸음씩 차곡차곡 나가는 장수 창업이 우선입니다. 창업자들이 창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돈 많이 벌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대박의 허황된 꿈을 꾸거나 큰 욕심을 부리면서 창업하다 보면 무리하거나 실패하기 십상입니다. 자, 이제는 죽집 창업 그 아이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. 죽집 창업은 2004년도 체인점 형태로 본격 발전하였습니다. 죽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에 약 2,000개 가맹점들이 있고요. 체인점 형태로 한 2,500억 원 이상 매출이 추산됩니다. 자, 처음에 죽 전문점이 체인점으로 시작될 때는 죽 누가 먹어? 과연 장사 잘 될까? 이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죽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죽은 아플 때 먹는 음식, 환자식에서 이제는 건강식, 또 아침에 좋은 아침 식사, 또 다이어트식, 또 아이들한테 좋은 이유식, 또 노인식, 요즘은 또 수험생 식사 개념으로 죽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10년이 지난 아이템으로 성숙기 아이템으로 검증된 아이템입니다. 근데 혹시 반짝 뜨다 사라지는 아이템 아니야? 유행 아이템 아니야? 유행 아이템 잠깐 볼까요? 요즘 최근에도 그 음료라든지 과거에 꽤 오래전에 그 치킨 10,000원 하던 시절에 5,000원짜리 치킨, 반값 치킨,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? 조개구이. 대표적으로 반짝 뜨다 사라지는 아이템으로 조개구이. 지금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? 그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가에다가 또 음식의 기본을 무시한 그런 아이템이 많습니다. 또 음식의 노하우 없이 장사가 잘 된다 싶으니까 너도 나도 참여하면서 경쟁이 난립하고 제사를 깎아먹기 경쟁이 되고 그러면서 반짝 뜨다 사라지는 수명이 짧은 아이템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. 우리 죽집은 어떨까요? 한 끼 식사? 사실 죽집 비쌉니다. 고가죠. 또 내 몸에 좋은 웰빙이고요. 또 꼭 필요한 음식, 필요식으로 이렇게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검증된 또 자리 잡은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또 특히 주점이나 어떤 커피라든지 기후식들은 불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
근데 죽은 꼭 먹어야 하는 음식, 건강식으로 필요식이기 때문에 불경기에도 큰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불경기에 강한 아이템입니다. 또 건강 웰빙은 영원한 테마이자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 수요가 꾸준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죽집, 이런 죽집 누가 하면 좋을까요? 10평에서 15평 1억 전후의 자금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자한테 좋습니다. 이렇게 적은 평수로도 가능한 건 테이크아웃 또 배달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평수에서도 가능합니다. 또 필요식인 만큼 병원이나 또 아파트 밀집, 오피스, 점식사 인구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적은 점포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억 전후의 자금, 작은 자금으로 창업도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또 누가 창업하면 좋을까요? 이왕 음식점 경험 없는, 음식점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초보 창업자한테 좋습니다. 소규모 창업자에게 좋습니다. 비교적 다른 음식점보다 조리와 서빙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. 특히 우리 맛깔참죽은 빙글빙글 그 자동 죽을 저어주는 자동 죽줄이 죽메이드가 있어서 더욱 편하고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. 또 죽 전문점은 비교적 다른 음식점보다는 깔끔한 분위기의 음식점입니다. 또 한 명 내지 두 명만 그런 인력만 써도 되므로 인력 관리 부담도 적고요. 골치 아프지 않고요. 또 건강, 웰빙 음식을 취급하는 좀 세련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. 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부담도 적고요. 또 술, 취객 상대하는 그런 부담도 적고 까탈을 쓰는 고객도 적습니다. 그래서 초보 창업자, 경험 없는 창업자한테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실제로 우리 맛깔참주 창업자를 보면 여러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퇴 후 창업자가 많습니다. 기존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? 그분들이 창업한 사례인데 대전의 노은점 같은 경우 큰 통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은퇴한, 명퇴한 이후의 창업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하겠다. 그럼 대전 노은점, 또 동탄 푸른마을점, 대기업에 있다가 이렇게 은퇴 후 창업을 하셨죠. 또 초보 창업자한테 유리한 사례로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좀 세상 물정이 약할 수도 있는데 그런 화천점, 또 나이 드신 실버 창업한 사례로 전주 송천점, 또 죽집은 1인 창업이 유리합니다. 그래서 나 혼자 아니 파트로 한 사람만 쓰는 그 남구리옥점이나 평택 합점점이나 또 울산의 방어진점 이런 1인 창업 사례도 있습니다. 또 여성이 창업하기 좋아서 여성 창업, 울산 방구점, 목동 선병원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. 또 부부간의 창업하기가 좋습니다. 울산 옥동점, 일산의 또 주엽점, 가락점 등등 부부 창업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.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오토매장 창업을 합니다. 다른 곳에 옷가게를 하면서 맡기면서 하는 창업. 그래서 대전 탐방 우리병원점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죽집 창업은 상대적으로 초보 창업자와 경험자가 경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죽 전문점 차리면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? 그 수익성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김밥 전문점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죽집과 김밥 전문점은 10평에서 15평 정도로 창업 규모도 비슷하고 창업 비용도 비슷하고 그래서 두 음식점과의 비교를 통해서 창업 수익률을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죽집도 즉석에서 주문할 때 죽을 쓰고 김밥도 즉석에서 김밥을 맙니다. 만약 두 전문점이 같은 매출을 올린다면 수익성이 어떻게 차이 날까요? 아니면 김밥집 하루 60만 원 판다. 죽집은 좀 덜 판다. 하루 10만 원 적게 50만 원 판다면 그 수익률 차이가 어떨까요? 김밥 전문점은 식재료 구성이 40에서 45%를 차지하다 보니 아니 40% 계산하더라도 하루 60만 원, 1,800만 원에 해당되는 식재료 7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. 그러나 죽집은 식재료 비율이 35%로 낮습니다. 그래서 식재료비가 525만 원 정도 나옵니다. 게다가 김밥 전문점은 구조상 창가 쪽에서 김밥을 말고 주방이 따로 있으니까 인력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. 죽집이 1명 내지 2명의 인력을 활용한다면 김밥 전문점은 3명에서 4명의 인력이라서
인건비가 훨씬 더 약 36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. 바로 이 때문에 김밥집이 매출을 올려도 죽집이 김밥 전문점보다 결과론적으로 수익성에서 200만 원 정도 높게 나오는 셈입니다. 죽집이 김밥집과 매출이 비슷하도 아니면 적어도 수익이 이렇게 더 높게 나옵니다. 매출이 적으므로 일은 덜 힘들고 수익은 더 높은 편이죠. 실제로 우리 김밥집을 하시던 사장님이 막갈참죽 죽집으로 바꾼 사장님이 있습니다. 그분 얘기에도 마찬가지로 김밥집 할 때보다 매출액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수 있다. 근데 실제적으로 수익은 더 높더라. 그렇게 증언을 하시고 계십니다. 자, 이제 지금 시점에서 죽집 창업한다면 유의할 게 뭘까?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,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성숙기 아이템이다 보니까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이미 죽집이 있다. 이런 상권에 죽집 창업해야 될까? 어떻게 점포를 잡아야 될까? 그 점포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네요. 흔히 초보 창업자 같은 경우 죽집이 있네? 이곳에서 창업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. 겁부터 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는 기존 점포가 있다. 그래서 안 된다. 아니면 기존 점포가 없어서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. 즉 죽집이 있고 없고보다는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상권에 적정 상권 양이 있는지, 죽을 먹을 충분한 수요량이 있는지, 그곳에 맞는 적정 죽집 개수가 몇 개인지 그 상권에 맞는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기존 상권에 있는 죽집, 거기 입지 비교라든지 동선의 비교라든지 그런 점포 입지 경쟁력 그런 걸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요. 또 기존 죽집 운영자와 새롭게 할 내가 어떻게 역량과 경쟁력을 비교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. 자, 또 그래서 이제는 기존 점포가 있다 없다 판단보다는 죽집 수요량과 충분한 상권 크기 판단, 입지 우위성, 창업자의 경쟁력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최종 그 점포를 잡을 때 그래서 내가 기대 수익에 합당한지 그걸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. 두 번째 유의할 점은 죽집 보기에 참 쉬워 보입니다. 근데 의외로 또 만만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. 직접 일일이 죽을 젓는다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가정에서 한두 그릇 할 때는 문제 없지만 하루에 50그릇, 100그릇 일일이 손을 젓는다고 보십시오. 즉석 주문조리이기 때문에 일일이 또 저을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그런 운영의 어떤 편리성, 죽조리 부담을 낮춰 창업하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낙갈참죽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죽집 창업 아이템으로서 수익성이라든지 유의할 점이라든지 누가 창업하면 좋은지 어떤 아이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이번 강의의 그 마지막 성공 팁을 위한 질문으로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. 당신은 죽집 창업 생각하면서 월 혹시 얼마나 팔았으면 좋겠다. 월 목표 매출액 있습니까? 수익 목표가 있습니까? 그리고 죽집을 차려서 3년 후 당신의 어떤 목표, 꿈이 무엇입니까?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. 그래서 죽집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큰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은 경험 없는 내가 죽집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장수 죽집 창업 성공 노하우에 대한 실전적 내용과 실전적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. 꼭 성공하고 싶은 분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. 내일도 기대해 주십시오.